오늘은 저의 끔찍했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참 후회스러운 나날들이었네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인데 후회한들 변하지 않으니 잊고 사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 지설 저는 어린 마음에 모두가 반대해도 사랑 하나로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전 남편과의 만남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꽤 이쁜 편이었죠. 대학에 입학해서 화장을 하고 꾸미기 시작해서는 연예인 제의도 많이 받았어요. 연예인은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지만 동아리 선배의 제안으로 편의점이나 호프집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높은 쇼핑몰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생각했던 것보다 모델 일은 저에게 너무 잘 맞았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기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촬영 덕분에 처음으로 해외에 가볼 수 있었어요. 처음 가본 해외라서 다른 모델들은 촬영이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가서 쉬었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근처 바닷가에 산책을 갔다가 혼자 맥주를 마시러 술집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해외에서 여자 혼자 다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도 몰랐네요. 맥주를 한 모금 들이키니 주변의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곧 어떤 외국인 남자가 제 옆자리에 앉아 치근덕 거렸어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이다 보니 너무 무서워서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얼었어요. 그때 어떤 남자가 와서는 그 외국인과 이야기를 하더니 내쫓아줬어요. 한국인이시죠? 여긴 혼자서 다니면 위험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숙소가 어디예요? 데려다 드릴게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까지 완벽히 제 이상형이던 남자였기에 같이 숙소까지 가는 동안 무서워서였는지 설레서였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숙소에 도착 후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20대 초반의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헤어졌어요. 다음 날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근처 카페에서 다른 모델들과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카페에 어제 만났던 남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반가웠지만 차마 동료 모델들도 같이 있는 자리라서 그 남자에게 가서 인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마음만 졸이던 그때 그 남자가 제게 와서는 반가운 듯 인사를 건네며 악수를 하더라고요. 저도 반갑게 악수한 후에 손을 봤더니 작은 쪽지가 있는 거예요. 쪽지를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락처를 알게 되어 정말 뛸 듯이 기뻤네요. 동료 모델들은 무슨 일이냐며 물어봤고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모두들 그런 일 흔하지 않다며 남자도 너무 잘생겼으니 꼭 연락해 보라고 했어요. 그날 촬영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며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연락을 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른 촬영이 잡혀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촬영 현장에 그 남자가 있는 겁니다. 연락 기다렸는데 왜 연락 안 했어요? 어떻게 연락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나려고 촬영을 잡게 됐네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번에 촬영하는 쇼핑몰의 투자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델들 이력서를 보다가 저를 발견해서 빠르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랑에 빠져 빠르게 관계가 진전되었습니다. 띠동갑이라는 나이차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저를 위해 늘 맞춰주는 너무나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3년 동안 이어왔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대학 졸업도 하고 적성에 맞았던 모델 쪽으로 진로를 정해 회사에 소속된 정식 모델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와 오랜만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냥 평범한 데이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반지를 주며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와의 연애는 너무 행복했어. 이제는 너와 가정을 꾸려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너무 감동적이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직 26살밖에 안 되어 결혼을 크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가서 제대로 모델 일을 하게 된 터라 걱정도 되었어요. 오빠, 프로로즈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인생의 결혼이 난 사실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너무 어려서 거절하고 싶었어요. 거절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 머뭇거렸어요. 당시 그 상황이 얼마나 설레고 복잡한 감정이었는지 기억해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는 정말 영화처럼 완벽하고 낭만적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반지와 함께 건넨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죠. 아직 26살에 막 새로운 모델로서의 길을 시작한 시점에서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어요. 프로포즈 이후 그는 결혼에 대한 꿈과 미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함께할 집은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분위기의 곳으로 구할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우리 둘만의 시간이 늘 소중할 거야. 내가 언제나 내 곁에서 너를 지켜주고 함께하는 매일을 행복하게 만들 자신 있어.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여행, 주말마다 너와 함께 요리를 하고 웃음을 나누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의 다정하고 확신의 참말에 제 마음은 점점 기울어졌어요. 그는 집, 미래 계획, 심지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그리며 마치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결혼에 대한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모델로서의 커리어가 막 시작되었고 제 꿈을 펼치고 싶은 시점에서의 결혼은 저에게 커다란 고민으로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남자친구는 결혼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어요. 제가 결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망설이자 그는 한 발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죠.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너와 함께하고 싶은지 보여줄게. 라고 말하며 결혼 준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저의 걱정을 하나하나 설득했어요. 너가 커리어를 쌓는 동안 내가 뒤에서 항상 지지할 거야. 결혼한다고 해서 내일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야. 내 꿈을 계속 이뤄나갈 수 있게 내가 함께 할게.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야.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저를 안심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그는 부모님을 만나 결혼 승낙을 받겠다고 했고 결혼 후 살 집도 미리 알아봐 놓았다고 했어요. 이 집 어때?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 넓고 편안하고 우리가 함께 꾸밀 수 있는 그런 집이야. 그는 이미 결혼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고 그 확신은 제가 아무리 머뭇거려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자 남자친구는 난 너와 함께하는 미래를 너무 확실하게 그리고 있어. 우리는 평생 행복할 거야. 지금 당장은 불안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옆에서 항상 든든하게 지켜줄게.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 라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결국 저는 그의 끈질긴 설득과 사랑에 마음이 기울었고 그 순간 그의 강한 확신에 이끌려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날 밤은 두근거림과 설렘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첫날 밤을 맞이했죠.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나는 그가 옷을 벗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의 온몸이 문신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등의 커다란 문양부터 시작해 팔과 가슴, 심지어 다리까지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한동안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뭐야?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겨우 물었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말해야 할 것 같네. 사실 난 범죄 조직에 몸담고 있어. 내가 해외로 자주 가는 이유도 불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야. 그동안 너한테 숨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 눈앞에 있던 그 다정하고 자상했던 남자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범죄 조직에 몸을 담고 있었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던 것도 너한테 좋은 것만 해줄 수 있는 것도 그 일을 통해서였어. 해외에서는 주로 밀수나 불법적인 거래를 담당해. 그래서 자주 여행 간다고 핑계를 댔던 거야.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결혼 전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이제 와서 다르게 보였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자책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 내가 어떤 위험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 몰랐다는 점이었어요. 너도 이제는 알았으니 선택해야 해. 나와 함께 이 삶을 받아들이고 살 건지 아니면 이 사실을 알았으니 내가 떠나고 싶다면 그건 내 선택이야.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너무나도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매너가 좋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그는 변함없이 저를 아끼고 배려했죠. 하루가 다르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집안일을 도와주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요리해 주기도 했어요. 그와 함께 있을 때면 그는 늘 나를 웃게 해주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결혼 생활에서만큼은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처음 그가 범죄 조직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충격이 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 사실을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자상함과 성실함을 보며 혼란스러운 감정이 점차 가라앉았어요. 그는 나와의 일상에서는 언제나 신사적이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가 위험한 세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내게 안전하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해 주었어요. 내가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할 때마다 그는 나를 위로하며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절대 널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말에 나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그가 보여준 사랑에 조금씩 의지하게 되었죠. 스스로도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나는 그와의 관계에서 진실된 부분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나의 짧았던 판단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삶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나는 이 선택이 옳은지에 대해 늘 의문을 품었지만 그와의 나날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그는 분명히 나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내 곁에서는 언제나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와의 결혼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한 모습이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고 눈은 풀려 있었죠. 처음엔 별다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일은 종종 있었고 술에 취하면 늘 피곤하다는 듯 곧바로 잠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무심코 물었을 때 갑자기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노려보더니 술잔을 탁자 위에 내동댕이 치듯 놓았어요. 내가 뭘 하든 네가 신경 쓸 일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거칠고 분노에 찼어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나 그냥 물어본 거야. 너무 늦어서 걱정돼서 그랬어.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의자를 발로 차며 벽에 부딪히게 했어요. 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너는 항상 나를 의심해. 나를 못 믿어. 그는 그 상태로 점점 다가왔어요.
그가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그는 소파 위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고 손으로 탁자를 3개 내리치더니 마침내 내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왜 항상 너는 나를 통제하려고 해? 그는 나를 흔들면서 고함을 쳤어요. 그의 소나기는 너무 강해서 손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내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그는 더 화를 내며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벽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고 나는 그 순간 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폭력은 계속해서 점점 심해졌고 나는 그저 공포 속에 떨며 그가 진정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그의 모습은 내가 알던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술에 취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고 그 폭력적인 모습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일어나 나를 바라보며 다가왔어요. 눈에 띄게 피곤한 얼굴이었고 술이 깬 후에 후회와 불안이 서린 표정이었죠. 그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내가 너무 심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술만 마시면 가끔 이성을 잃을 때가 있어. 널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을지 몰라요. 목소리에서 후회가 묻어났고 그는 평소처럼 나를 다정하게 대하려 했어요. 하지만 나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은 상태라 그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손목에 남은 어젯밤의 붉은 자국과 그 무서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서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를 짓눌렀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사과를 듣고도 그저 멍한 상태로 가만히 있었죠. 어젯밤 그의 폭력적인 모습이 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며 내 온몸을 긴장하게 했어요. 나는 그의 다정한 말과 후회하는 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제의 그 끔찍한 장면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는 내 표정을 보고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그 역시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깨달은 듯 했어요. 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고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 잠겼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는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어요. 그는 그 이후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다시 조용한 일상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가 평소처럼 자상하고 다정하게 대해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차츰 안정되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집에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나는 잠깐 무슨 일인지 몰라 문을 열었는데 경찰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단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죠? 경찰 중 한 명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여기 사시는 분이 현도 씨 맞으시죠? 남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는데요. 왜 그러시죠? 그들은 서로 짧게 눈빛을 주고받더니 다시 물었어요. 남편분 계신가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긴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걸까?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지금 집에 없는데 무슨 일이죠? 남편이 왜 필요하신가요?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물었어요. 경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말을 꺼냈어요. 남편분이 불법 활동에 연루된 혐의가 있어요. 국제범죄 조직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남편이 외국에서 일하며 가졌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가 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갔어요.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분명히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경찰은 내가 혼란에 빠진 것을 눈치챘는지 차분히 말했어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면 빨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정말 몰라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명함을 건네며 혹시 남편분이 돌아오면 즉시 이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이것은 법적 절차입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현실감 없이 느껴졌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 때 손이 떨렸어요. 경찰이 왔다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지만 무언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랐어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남편이 받자마자 나는 서둘러 말했어요. 경찰이 집에 왔어. 당신을 찾고 있어. 무슨 일이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고 있었어. 이럴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전혀 놀라지 않은 톤이었어요. 뭐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경찰이 당신을 찾는 거야? 나는 조급한 마음에 물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나 이제 몇 달간 도망 다녀야 할 것 같아. 해외로 나갈 방법을 찾을 거야.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연루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 순간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몇 달 동안? 그럼 나 혼자 남겨두고 가겠다는 거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공포가 밀려왔어요.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지금은 피하는 게 최선이야.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면 연락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는 본인의 안전과 계획에 더 집중한 듯했어요.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경찰이 계속 찾아올 텐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어요. 그의 냉정한 대응에 답답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넌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까 그저 침착하게 대처해. 그는 마치 이미 계획이 다 있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그런 그에게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전화는 끊겼고 남편은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엔 매일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혹시나 연락이 올까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정말로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집은 공허하고 매일 문을 열 때마다 경찰이 다시 찾아올까 두려워져서 불안하게 지냈어요. 외로움과 불안이 교차하는 나날들이 이어졌고 나는 혼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남편의 자상하고 다정했던 모습은 이제 그저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 있었고 그 대신 불안과 두려움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 남편은 연락이 없었고 나는 점점 그가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에 빠져들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남편이 결국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믿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딘가에서 막연하게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죠. 그동안 연락 없이 사라진 남편이 잡혔다는 소식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안도감과 함께 배신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면회를 가기로 결심했어요. 면회를 가서 이혼을 요구하고 돌아왔어요.